그 고점을 뚫었다는 기사가 좀 나올 거예요, 이제. 7, 8월에. 네. 그러면 지금 사는 것은 비싼 가격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유럽 빌딩이든 미국 빌딩에 투자한 분명히 우리 저 펀드고 뭐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미리 언지를 줘서 조정하게 해야죠. 네? 펀드 규모가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5조인데요. 지금 78조래요. 만기 들어가는 게 내년에 11조래요.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심하셔라. 좀 지금 어쨌건 부동산이 집값이 좀 시장에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근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좀 이건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이게 뭔가 변곡점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매물 추이를 보셔야 되고. 매물이 줄어들면 정말 상승으로 들어가는 거죠. 매물이 미쳤던 줄어든다. 심리든 경제 상황이든 모든 걸 떠나서 일단 결과론적인 거, 그러니까 이 결론적인 부분의 어떤 객관성을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부의 과정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 정상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오른다예요. 지표가 좋아지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인구가 늘고 부동산의 기본이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률이 좋아지고 정부가 정책을 잘하고 소득 분배가 잘 되면 집값은 올라요. 기본. 근데 그 세 개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받친다. 이건 뭐예요? 억지로 가계대출을 늘려서 받칠 수 있는 스토리밖에 없어요. 전체 경제 규모랑 계산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정기가 왔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런 말씀드리려면 전통적으로 매물이 줄어야 돼요. 지금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 부산, 경기 매물 추이예요. 계속 이거 그림이 완만해가지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숫자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이제 우측, 서울, 부산은 우측인데요. 5만, 이게 언제냐면 올해 1월이에요. 6개월 만에 얼마 되는지 보여드린 거예요. 1월 달에 5만 개였어요. 서울이 아파트가. 매물 나온 게? 팔려고 나온 거. 지금 얼마? 6만 8천 갔어요. 지금 우리 거래가 뭐 3천 개 세 달 되고 2천 개, 1천 개였으니까 6개월 하면 12,000, 16,000, 17,000개가 거래가 됐어요. 서울에 6월 달. 17,000개가 거래됐는데 매물은 2만 개 가까이 들은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팔렸으면 줄여야 되는데 더 나와요, 물건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이게 왜 자꾸 팔지, 사람들이? 그럼 팔려는 힘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언론의 과대한 보도들, 바닥 찍었다, 상승한다, 전망지수가 올라간다, 명료한 출처도 없어요. 헤드라인만 커. 그러면 그 전망지수 같은 것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문제가 많아요. 누굴 조사했는지 모르잖아요. 표본도 노출 안 하고. 그리고 거짓 통계가 많아요. 심하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조차 주간 통계를 제가 볼 때는 거의 조작 수준에 가까우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거래량이 다 하락인데 그 주가 상승으로 떴다?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해명이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냥 개선하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드리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아예 대놓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대한민국이 안 그러면 이 부동산의 어떤 이 망국병이 계속 요동칠 것 같아서 더 이상 청년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인상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을 계속 갖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노원구예요, 여러분. 기사들이 노원구 하락이라고 안 하잖아요. 노원구 상승이라고 몇 주 전까지 봤을 거예요. 그죠? 노원구도 바닥쳐. 뭐 이런 뉴스 많이 봤죠? 헤드라인? 이거 지금 실거래가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시면 BRBRX라고 그 뭐 대충 만든 데이터가 아닙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AI 시스템 연결한 거예요. API 그 오픈 소스 갖다가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대로예요. 똑같은 거예요. 국토부 자료. 일단 그 말씀하신 걸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노원구 다시 불붙은 집매수 행렬 2030도 4050도 이곳 집 가장 많이 샀다. 얼마나 나쁜 기사인지 노원구가 두 번째네.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노원구요. 제가 21일까지 해놨거든요. 지금 7일인가요? 오늘 6일인가? 요번 주 거 이제
거의 비슷해요. 제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 다 빨갛잖아요. 이 빨간 게 하락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노원구에 전체 거래된 거 7월 8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게 노원구 불이 탔습니까? 시뻘겋게 다 내려왔는데 다 하락이잖아요. 이거를 갖고 이렇게 과하잖아요. 네. 이런 데이터도 안 보고 그냥 부동산원이 뭐 조금 쓴 거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또 영끌 2P 일으키려고. 네. 나쁜 분들이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죠. 기자면 그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해야죠. 노원구가 어디가 불이 붙었어요. 이게 빨간색이라서 착각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이거는. 저하고 이 천재 소프트웨어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빨간 게 얼마 하락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하락 금액이 뭐 1,800, 뭐 어떤 거 1억, 2천 막 이런데 그 와중에 상승이 6천, 뭐 9천, 1억 이렇게 있는데 개수를 따져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지표가 그런 기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오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인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강남구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정리한 건데요.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서초구가 제가 한 달 반 전에 이거 제의할 때 저 부동산에 지적이 아니라 맞느냐고 사실 팩트를 확인할 때 이때 서초구 다 하락이었어요. 근데 상승을 뜬 거예요. 네. 왜 상승을 떴냐? 개선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 해명이 좀 약하죠. 약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 뒤로 기사가 막 도배를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생업에 바쁘시거나 업자들 뭐 이런 분들이 막 편승하는 거예요. 가격도 막 호가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거 영끌 때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강남구니까 특수성이 있고 희소성이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여러분 이거 이제 박제가 되니까 말씀드리면 아마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7월 말 8월에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언론 기사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냐, 정고점 뚫어. 네. 우리 2021년 때 미친 집값이 막 그럴 때 그 고점을 뚫었다는 기사가 좀 나올 거예요, 이제. 7, 8월에. 네. 그래야 9월 지나서 그들이 볼 때 제가 보는 관점은 호갱들. 호갱들이 되시는 분들은 불안해서 따라 들어간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더 살 사람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시장은? 그 뒤로. 하락하기 시작한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더 살 사람이 없으면, 그죠? 그렇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정답이죠. 없으면 조정 들어가 있죠. 그러면 지금 사는 것은 비싼 가격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영꿀2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성남시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긴데. 일기 신도시 뭐 불붙은 느낌도 막 들으셨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도 고양시 보세요. 하락이 좀 많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려서부터 죄송한데, 확대가 되네요. 뻘겋죠? 네. 고양시입니다. 일산동구. 분당도 보세요. 분당 일기 신도시에 정말 혜택을 받는 뭐 그죠 신도시법 있잖아요. 네네.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뒤로 오면서 하락이 좀 많이잖아요. 시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타고 있지 않다. 실제는 이 얘기 좀 말씀드리고, 사람들이 맞는 지역은 강세를 이룬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계속 이어질지가 의문이다 이거죠. 제가 볼 때. 네. 벌써 6개월째잖아요. 하락 7년 오르고 6개월 내렸는데 6개월 다시 올랐어요. 그 다음 일은 쭉 1년 더 갈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그쪽에 무게를 두니까 그 와중에 금리도 미국 올렸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복잡하니까 조금 가을 지나서 추석 이후에 가족들과 모여가지고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서 서로 조금씩 말씀 나누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부터 시장 이제 변화가 정리가 되겠죠? 네. 시장은 수요자들에서 결정되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들을 보더라도 네. 지금 집값이 계속 더 올라갈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고요. 예. 근데 요즘 또 새마을금고로 우리 지지난주만 해도 네. 새마을금고발 부동산 PF 뭐 이런 거 가지고 상당히 시끌벅적하더니 또 지금은 가라앉은 것 같아요. 가라앉는 것 같은 거죠.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금감원장하고 대주단하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한 40개 현장 중에
20 몇 개 현장은 추가 지원 들어가기로 했고 나머지 현장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현장은 뭐예요? 정리돼야죠. 그렇죠. 그 팩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뱅크런에서 그 예금이 빠져나가는 게 줄었다는 거지. 잠시 7조 빠졌다가 1조 늘었거든요. 네. 6조 빠졌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심리적으로 안 좋은 게 나오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애는 쓰고 있는데 뭐 그 행안부 장관이었나 누구였나 그분 가가지고 일부러 뭐 통장 만들고 새마을 금고 또 오바죠, 쇼죠. 제가 볼 때 그건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들이 선택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직 리스크로 남아 있다는 거는 보이고 최근에 PF 현장들에서 좀 문제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간이 더 지나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네. 하여튼 뭐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니까 증권사도 뭐 연체율이 15%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언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성과급들을 뭐 3,500억 받아가지고 또 이 경고받았다고. 맞아요. 네. 받을만 하죠. 회사가 많은 거지 자기가 많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걸렸죠? 걸려든 거죠. 사실 조용히 준 건 이제 옆에서 보던 직원이 충성스러운 직원이 회사를 사랑하는 직원이 찔렀겠죠? 지금 회사가 이런데 그죠? 뭐 그러니까 뭐 들켰겠죠. 네. 그 지금 15.8% 증권사 연체율 있잖아요. 네. 그 3월 말 기준입니다. 아 그래요? 더 늘었나요? 발표 못 하죠. 네,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아. 현장들이 살아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서울시하고 수도권 일부하고 이번에 청약 결과들 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주로. 네. 근데 이제 증권사들이 위험한 이유는 이제 오피스텔하고 주로 물류센터, 뭐 상가 이런 데 투자했어요. 그것들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뉴스 보니까 국내 그런 상업용 부동산 투자도 좀 실패한 거로 나오지만 해외 네. 지금 뭐 난리 그 났죠. 4대 금융사가 뭐 18조 원의 부실 부동산을 매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로 나와요. 18조가 아니라 뭐 몇십 조인지 더 나올 수도 더 있겠는데 나올겠죠. 일단 보도가 어젠가 그제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 보도 보시면 이제 해외 부동산 18조 투자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들 몇 조씩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그 미래에셋에서 갑자기 그 펀드로 팔았는데 손실이 홍콩 빌딩을 투자했는데 그 매각 과정하고 정상 과정에서 한 3천억 정도가 손실이 났나 봐요. 근데 그게 누구 돈이냐? 미래에셋 돈이 아니라 고객들. 미래에셋 보고 그 많던 상품에 투자한 분들 돈이에요. 근데 이게 미래에셋의 인지도에도 타격이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새마을금고도 갑자기 이자 탕감해 줄게 그냥 뭐 이상한 거 하고 여기도 갑자기 손실 났으면 원금 부장이 없는 상품인데 원금 부장을 80% 해주겠다는 거야. 아이러니하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소문이 나면 미래에셋에 투자했던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 상품만 그러겠어 하고 또 딴 상품 든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뱅크로 나면 또 어떻게 해요? 그거 따지고 막 이러면. 미래에셋에 존립이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 이번 정부가 좋아하는 선제적 대응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국민연금도 얼마 전에 미국 거 뭐 360억 또 폭 터지고 보이지 않게 최고만 지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18조인데 이 글로벌에다 투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글로벌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 미국의 AT&T 빌딩인가요? 그거 매각 들어갔는데 12%가 18% 낙찰됐잖아요. 정말 웃으면 안 되는데 어이가 없죠. 12%의 매각 그러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88%가 손실 났다는 얘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남의 일일까? 과연 우리가 그러면 좋아서 우리도 오피스 빌딩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국내. 네. 그러면 해외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해외가 유럽이 약하다. 그럼 유럽에 지금 사실 조사 들어가야 돼요. 금감위에서 들어가서 뉴스가 나왔지만 조사했겠죠. 발표를 못하는 거겠지. 유럽 빌딩이든 미국 빌딩에 투자한 분명히 우리 저 펀드고 뭐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국민들이 예금 펀드 해가지고 그거 미리 언지를 줘서 조정하게 해야죠. 네? 더 이상 팔아도 안 되고 이거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뉴스가. 그러면 이 뉴스를 준 의미는 뭘까요? 굳이 지금 뉴데일리가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래서 잘 찾아서 쓴 건데 이걸 왜 이분들이 기자분들이 썼을까요? 경고의 메시지 아닐까요? 하긴 뭐 지금 4대 은행이 저 정도고 그 네. 외에 많이 또 있겠죠. 투자한 곳들이. 아우
여기 이게 민주당 오경 의원실에서 이 금감원에서 자료, 그러니까 이 금감원도 문제인 게 이런 게 있으면 꼭 저 국회의원들이 이거 받았네요, 자료를. 자료를 받은 거가 보도화된 거네요. 그 민주당 오경 의원실에서 받은 건데 요점이 그거예요. 펀드예요, 중요한 거. 우리 국민들 돈. 네. 펀드 규모가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5조인데요. 지금 78조래요. 어마어마하네. 저도 이 수치는 처음 보거든요. 만기도라는 게 내년에 11조래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지뢰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를 생각하고 뭐 집을 샀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펀드에서 해가지고 이자가 붙고 잘 되면 이게 보탬이 되잖아요. 네. 아, 그럼 나는 역전세에 내줄 돈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뻥꾸나면 어떻게 돼요? 못 내주고 이런 일이 연결되잖아요. 사회에서 우리 사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서의 문제는 다 어딘가 연결되잖아요. 영향을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하여간 올 한 해는 올라가든 말든 하여간 좀 버티고 관망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나온 기사 마무리가 그러네요. 금융권 관계자는 골마 터진 부동산 폭탄권을 안고 있는 금융사들의 심정은 노심초사일 것이고 잠재 화약고로 여겨지는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화의 불똥이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데다 대처 준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 핵심이 이게 1순위 채권이 아니에요. 이 펀드가. 그러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중순위, 후순위예요. 그러면 이거는 겁나지 않아요? 소름 끼치네 벌써. 원금을 더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50% 선순위가 있는데 중순위, 후순위로 펀딩을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건물값이 50%이면 다 나가는 돈이네요. 우리 돈은. 우리 돈이라 그러면 우리 예금주분들 지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뭐 이미 약정을 묶여가지고 뺄 수도 없을 테니. 그렇죠. 뺄 수 있나요? 중도상환수로 물고 빼나요? 글쎄요. 펀드? 그렇게 되면 이제 환매. 근데 어떻게 평가할지를 모르죠. 거기서 이미 벌써 뭐 네, 상황은 진행된 거네요. 네. 네. 참. 하여튼 이렇게 뭐 해외부터 시작해서 국내 상업용 부동산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로 그 미국의 중소은행들, 지역은행들에 대한 로컬 경고, 뱅크들 난리 났죠. 이거를 했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도 얽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참. 글로벌 시대니까 쫙 멀리서 전화 오면 좋은 거네, 수익률 좋네, 그러면 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브라질 채권도 그렇고 그 해외 아이비들이 다 돈 벌고 부푼 대로 돈 한 다음에 우리가 꼭 싹 빠지고 자기들. 그들 전에 그 해외 투자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직접 그런 조사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항상 이 중개를 그렇죠. 통해서 한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중개야 항상 성사시켜야 또 수익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뭐 성사시키려고 목적이 하겠죠. 거기 있는 거죠. 이쪽에서 돈이 될까를 막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고객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를 1번으로 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 지금 그 연말 연초 입주 물량이 풀리는 지역들이 있죠. 네. 네, 여기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그 얘기를 드리면 이제 여러분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뭐 강남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냥 미루어서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강남에 이제 개포자이 프레젠스라는 게 3월에 입주했습니다. 2월에. 네. 근데 아직도 다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그때 막 16억, 17억, 20억까지 가다가 푹 떨어져가지고 59제곱은 뭐 진짜 뭐 6, 7억, 8억대까지 왔었고 지금 이제 32평형 국민평으로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다 소화가 안 된 곳도 있어요. 2월에 입주인데 아직까지도 전세가 안 나간 거예요. 그 집이 지금 11억, 12억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지. 집값은 뭐 전세가율로 따지면 50%가 안 돼요.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원베일리라고 3,000세대가 입주래요. 8월에 입주인데요. 반포 쪽에. 그 영향이 나오면서 그게 다시 1억 다운이 됩니다. 더 보세요. 개포자이 프리던스가 2월에 입주인데 이거보다 더 새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얘가 여기도 물건이 남아 있으니 얘가 단지가 더 크니까 비교하면서 100% 비교는 안 되지만 서초 반포지만 같은 섹터로 보면 얘가 1억 정도 다운이 돼요. 똑같은 평형이. 그게 한 11억에서 10억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11월에 DH파크라고 똑같은 개포동에 자이프레지던스하고 멀리 없어요. 그 근처에 있어요. 거기가 6,700세대가 입주래요. 근데 그게 지금 물건이 벌써 나오는 게 왜냐? 원래 내년 1월을 예상이었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11월로 예정을 땡긴 거예요. 입주 예정을. 공사를 잘 지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게 항상 입주 시점 빼기 3 하면 그때부터 물건이 나옵니다. 전세고 매매고. 그러니까 지금 11월 빼기 3 하면 뭐예요? 8월이잖아요. 8. 근데 벌써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그 11월에 입주하는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값이 그 대단지 멋있는 단지가 6,700세대예요. 지금 말씀드린 개포자기가 2월 달 거고 원베일리가 8월인데 얘가 12억 부르고 있고 얘가 11억 부르고 있고 얘가 지금 10억 부르고 있어요. 아, 점점 하락 떨어지고 있다. 네네. 물건이 많아지니까 얘가 더 신축이고 신상이잖아요. 그렇죠. 위치도 서초 좋은 데잖아요. 근데 10억이에요. 그럼 이 10억이 버텨요? 개포가? 여기가 아니면 여기가 있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수요 경쟁에서 이미 벌써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 그리고 뭐 인천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조금 요번에 상승기 때 오르다가 입주 물량이 좀 이제 막 수원 팔다구 쪽하고 들어오거든요. 또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또 힘이 좀 잃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되고 있다, 올 가을에. 그래서 그걸 좀 부산도 지금 다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뉴스 보시면 부산 상승 또 있을 거예요. 저번 주부터요. 한 1주, 2주 새빨갛습니다. 다 하락입니다. 그냥 90%. 시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라. 좀 변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니까 요거 지나고서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언론에서 과다하게 자꾸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100%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포모 현상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주식과 관련해서는 2차 전지 무슨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도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가도 보면은 자꾸 시장에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공포심을 주니까. 이게 막 불안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진짜 이거 올 초에 잡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하시고. 제가 막 칭찬을 먹었다, 욕을 먹었다 막 그래요. 부동산이 그렇게 뭐 주식처럼 하루 이틀 바뀌는 것도 아닌데도 이래요. 그럼 좀 문제가 있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 그나저나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2차 전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끝나고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갑자기 너무 등락폭이 너무 심하니까. 가지고 계세요? 제가, 네, 있어가지고. 뭐 어떤? 포홀딩스. 포홀딩스? 홀스. 네. 근데 그 한 달 전에 여쭤봤더니 그분은 좀 잘 아시는 분이 한 30%는 처리하시려고 그랬는데 그 뒤로 쭉 오르대요? 근데 그분이 전문가예요. 완전 대박 전문가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헷갈린다. 그래서 저는 그걸 왜 샀냐면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그걸 왜 샀냐. 전혀 2차 전지하고 상관없이 샀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왜냐. 이게 또 정보가 될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그 스카이루프라고 해가지고 무슨 루프죠? 까먹었다. 그 왜 부산에서 왜 선거할 때 이렇게 원통 안에 우주 여행 비행기처럼 해가지고 원통형으로 루프 해가지고 초저음속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10분, 20분에 서울도 가고 이런 그 공약을 낸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쭉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면 그 안에는 저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부상에다 뭘 넣으면 KTX는 저리 가라의 속도로 가니까 새로운 교통 혁신 이거 있잖아요. 그게 막 나와가지고 제가 또 교통에 대해서 서칭하다가 스카이 캡슐, 부산 스카이 캡슐 아닌가요? 캡슐이요? 스카이 루프 아니에요? 무슨 루프예요? 근데 저 박영준인가 그 시장이 공약을 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요. 글쎄 이 포홀이요, 포스코가 전 세계에서 그 분야의 그 터널이 아니라 그 동그란 원통 있잖아요. 루프. 그거를 갖다가 전 세계의 석학들하고 모여가지고 선두주작으로 해서 그거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시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첨단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10년 안에 이건 빛을 볼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샀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년 재작부터 2차 전지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것도 연결되는구나, 포스코가. 홀딩스 괜찮네. 이래서 들고 있다가 갑자기 좀 많이 오르니까 여쭤보게 된 거죠. 너무 많이 오르는데 했더니 그래도 뭐 시장 얘기만 하시면서 조금 털으래요. 그리고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괜히 털었네 이랬는데 또 빠져요. 올라왔던 거예요. 갑자기 내려오니까 또 아니 뭐지? 그럼 또 덜어야 되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네. 옛날에 초심처럼 됐다 10년 간다 이러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네. 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삼성전자는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이 가는 대로. 아, 그러시면 어떡해요. 방송 끝나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네. 모든 분들이 이 부동산의 앞부분 그 심각한 상황을 다 잊으시고 네. 포스코홀딩스 이것만 기억하실 것 죄송해요. 같아요. 다시 부동산으로 마무리해요, 대표님.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 우리가 계속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동산 지표는 지금 일단 부동산 매물 매물이 너무 많고. 매물 지표를 늘어나는지 줄는지를 봐야 그걸 되겠고. 진짜 보셔야 되고 역전세난이 어떻게 정리될지 이거 확인하고 그리고 시장 가셔도 늦지 않다. 네. 이게 오르면 어디까지 오르겠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전고점 기사 전고점 뚫을 수 있어 나왔거든요. 뚫은 다음에 그 전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려왔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때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미 지금 막 탔는데 물론 달리는 말에 탈 수도 있지만 달려가지고 이제 슬라 그런데 타면 자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타임 같아요. 조심하시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